안녕하세요.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세태를 청백전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청백전, 초등학교 운동회 때 청군 백군이 아니고 청년 백수 전성 시대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캥거루족이 대량 발생합니다. 엄마 앞 주머니에서 크는 캥거루같이 30, 40이 되어도 엄마 품을 못 벗어나고 있는 어른 아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서 오싱이 범람합니다. 오싱은 뭐냐? 오리지널 싱글. 나이가 꽉 차서 넘도록 혼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 이제 가슴은 타죠. 말도 요즘은 못하고. 이 희망에 부풀어야 할 젊은이들이 이제 희망가가 아닌 15야와 3.1절을 되뇌인다고 합니다. 기아에서 허덕이던 시대인 1965년대 우리 국민 소득이 105달러 정도였고 북한이 우리보다 좀 높아서 165달러. 근데 지금은 35,000달러를 상회하는 풍요로운 이러한 삶인데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더더욱 팍팍해지는 것 같아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야는 이제 생기 발라야 해야 할 이 15세에 앞이 캄캄하다라는 뜻이고 3.1절은 31살이 되도록 취업을 못하면 절망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심지어서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잘들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기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해서 사람을 다스린다는 옛말인데, 배움은 없는 것 하나 더하는 것이고 플러스 도는 가진 것 하나 비우는 것이 도라고 했습니다. 이 화법을 배워야 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관계는 말을 주고받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본 사람과 인간관계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말을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말, 매력적인 말, 은근한 배려가 담긴 말, 의욕을 줄 만한 말, 명쾌하고 활달한 말을 사용하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고, 사악하고 부정적인 말, 증오와 시기, 질투에 쩔어가지고 거친 말과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거칠고 비천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성공과 행복의 기본 틀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이 성공을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두라박 없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진정성 있는 인사를 평소에 하십시오. 이 작은 예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기 마련이죠. 이 인간은 타인의 관심과 협조에 의해서 생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고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그냥 속으로 감사함을 가슴에 품지만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화법을 생활화하시면 감사하는 일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 현대는 관계의 부피는 훨씬 커지고 넓어졌지만 깊이는 얕아졌다는 말은 이해 타산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주판화를 열심히 두드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화법을 배우는 두 번째 목적은 상대를 잘 설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대 사회는 설득의 연속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설득은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행동, 원리이며 설득력에 의해서 현대인들의 능력은 평가됩니다. 그래서 시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패하는 설득의 3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파했습니다. 설득하고자 하는 상대가 나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과 상대가 자기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과 효과적인 화법의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이 3요소의 극복 없이는 효과적인 설득은 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득에는 간절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법을 외우는 세 번째 목적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과 표정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즉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과 표정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기쁜 일을 말할 때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동작이 커지고 슬픈 일을 이야기할 때는 어두운 표정이 되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남을 꾸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친밀한 대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말과 표정이 일치되는 화법은 상대와의 진실된 마음의 교류를 실현시켜서 인간관계의 신뢰를 쌓는 큰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변명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색하고 가장된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이게 상대방이 다 알아요.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처럼 표정도 굳어져 있기 때문인데 말의 내용이 꽃의 향기라고 한다면 이 표정은 꽃의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모양과 향기가 좋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의 대화는 입으로 하는 대화에서 마음에서 오고 가는 대화로 발전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말은 시원한 물보다 한결 목마름을 죽여준다. 이렇게 지 하버트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대화가 사회적 관계에서 그 형식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 실제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 영향력을 이 실제감이라고 하는데 소셜 프레젠스라고 뭐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화의 형식, 즉 존칭의 사용이나 단어의 선택 등이 이제 기준이죠. 어린아이하고 말할 때나 어른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존칭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또 영어에 비해서 이 우리나라 말은 사회 실제감이 상당히 높은 언어군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존칭어가 고도로 발달한 한국에서의 존칭어의 사용은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골이 깊은 사회 실제감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 돼서 말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말을 낮추면 당장 버릇없다, 뭐 싸가지 없다, 그리고 왜 반말찌거리냐 등등의 뭐 좋지 못한 말을 듣게 되고 이제 언쟁이 시작이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이 낮은 존재로 낙인을 찍혀버리는 예도 종종 있고, 우리의 이 예절은 지출하는 만큼 저축이 된다고 하니까 가급적 정중업법으로 예를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예절 예자, 한문의 예절 예자를 이제 파자를 하면은 이 보일시의 풍성 풍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입니다. 이 대화는 사회 실제감이 약할수록 보다 자유롭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죠. 뭐 친구와 이렇게 스스럼 없이 편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반면 실제감이 높은 사람, 집안 어르신, 뭐 이 스승, 대선배, 직장 상사 등 이런 분들하고 대화는 불편하고 상호작용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보다 엄마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엄마가 아버지에 비해서 사회 실제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대화의 화제를 선택하는 10가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목적에 맞는 화제를 선택한다. 우리가 스님에게 선물을 하는데 샴푸를 선물 안 하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A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Z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화제를 선택하라. 두 번째로 구체적인 화제로 말한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상실의 아픔을 겪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 익숙한 화제를 꺼낸다. 이 자신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려면 생생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생뚱맞은 일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익숙한 화제를 꺼낸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사성 있는 화제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제 먼 곳에 무슨 산이 아니고 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로 관심 있는 그러한 대화를 선택하라, 그거죠. 다섯 번째로 유머 감각이 있는 화제를 선택하라. 음은 고통과 계급과 정치를 넘어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이제 몸에서 나오는 만병통치 치료제,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이 기쁠 때는 엔도르핀이 나오고, 감동을 할 땐 다이돌핀, 감사를 하면은 세로토닌, 친밀감을 느낄 땐 도파민, 여기에 이제 멜라토닌까지 해서 5가지가 생성되는데, 웃으면 몇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욕망에 호소하는 화제로 말한다. 덕업상권, 과실상규,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규제한다.
일곱 번째로 스릴 있는 화제를 선택한다. 이게 집중력이 생기고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경험적인 화제로 이야기한다. 자신의 경험이니까 뭐 말문이 막힐 염려도 없고 상대방의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아홉 번째로 숫자나 통계를 제시하는 화제를 선택한다. 이 숫자나 통계는 일단 객관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주입성이 강하죠. 열 번째로 실현성 있는 화제를 말한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판단을 가져오는 것,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성 있는 대화를 하라 그겁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또 10계명이 있어요. 일단 대화하라. 먼저 말을 걸고 눈을 맞춰라. 단단하기보다는 부드러워져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면 이 상대방의 개성으로 생각을 하세라. 세 번째로 삼갈 말은 하지 마라.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상인지어는 이여형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의 두려움을 알고 말의 힘을 살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으로 대화하라.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정신을 항상 살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랜 시간 지루하게 말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시간을 죽이는 것만큼 나쁜 살인자는 없다. 남의 시간을 뺏지 말아라 이거죠. 여섯 번째로 육하 원칙을 생략하며 말하라. 뭐 신문 기사나 뭐 뉴스 같은 거는 철저하게 육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이 대화에 있어서 뭐 보고서 쓰듯이 너무 딱딱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듬성듬성 대충대충 말고 자세히 충심으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여기서도 이제 여덟 번째는 재미있게 말하라 그럽니다.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 없는 마차와 같다. 길 위의 모든 조약돌마저 삐걱거린다. 이렇게 헨리 와드비치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웃으면 좋죠 서로. 구두를 닦듯 말을 닦아서 하라. 미사여구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품위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다름과 공존하라. 이것은 노자가 한 얘기인데 우리는 일상 그 대화에서 다른 거와 틀린 거를 굉장히 혼동하고 그냥 같이 쓰고 있어요. 너와 나는 달라가 아니고 너와 나는 틀려. 이 음식과 이 음식은 틀려 이러잖아. 이 음식과 이 음식이 달라야지 왜 틀려요? 그러니까 다름과 틀림을 잘 생각하셔서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이제 10분 대화로 하루를 빛내라.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면 무슨 인사부터 하고 용기를 넣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생산성 있는 짧은 대화. 서로 윈윈하는 즐거운 대화이고 하루를 굉장히 즐겁게 즐거우면 하루가 빛나고 있는 거잖아요.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10분 대화, 짤막한 대화지만 하루를 빛내라. 이러한 이제 고품격이라고 하는 대화의 기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셈으로 따져서 사귀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불행하게도 요즘 세상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잘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우리 마음에 있는 2마리의 개를 없애야 하는데
이 물론 뭐 한문이로 개견자를 그냥 한글 발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만은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라. 이게 우리는 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재단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상대를 대화의 중심에 놓아라. 나 위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위주로 해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의 눈높이에 내 눈높이를 맞춰라. 이게 초두 효과라는 거지. 초두 효과. 모르는 사람을 첫 번에 만나면은 4, 5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것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상이. 그리고 그 4, 5초 동안 느꼈던 것은 평생 가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어떻겠다. 느꼈으면은 한번 각인되면 그게 안 잊어버려진다는 거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두 효과가 굉장히 필요하다. 두 번째로 타인이 꺼리낌없이 말을 걸어오는가. 그러니까 호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표정도 좀 뭐 항상 웃는 표정을 미소 짓는 얼굴 타인이 봤을 때 세 번째로 이 표현이 지나치거나 부족함은 없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고나 조언은 돈 받지 않고는 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뭐 친구나 무슨 뭐 아랫사람이 어쨌든 누구한테 뭐 좋은 일 한다고 충고 뭐 조언을 했다가는 괜히 서로 상처받고 관계만 소원해지니까 야, 너 나 충고 좀 해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밝은 표정은 화장보다 훨씬 더 당신의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항상 듣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하는가. 그래서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땐 항상 듣는 것을 우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좋아하는가. 종종 대화를 뭐 누구와 쉽게 대화를 하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이 숙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주 얼굴을 마주칠수록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숙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주 보고 자주 대화를 즐겁게 하면은 뭐 세상 사는 맛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항상 성의를 갖고 말하는가. 무시와 상처는 관심과 호의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다 했어요. 겸손하면 공존할 수가 있어요. 아이 그놈 건방져. 그러면 관계가 오래 못 가죠. 겸손은 가장 우월한 자기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대화라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 대화. 이건 뭐냐? 샌드위치가 뭐 이 중간에 뭐 껴 있는 거잖아요. 칭찬, 잔소리, 칭찬. 그 첫 번째 잔소리 하기 전에 기분을 좋게 하라. 칭찬을 해주고 난 뒤에 기분이 좋아졌을 때 핵심을 이야기하라. 잔소리를 그때 끼워넣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마무리는 격려의 말로 자존감을 세워줘라. 다시 칭찬을 하라. 칭찬, 잔소리, 칭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